우리 피부과 또는 우리 성형외과에 내원해서 어떤 처치 또는 수술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원장님이 우리한테 "누구누구 씨 혹시 나 이런 거 했는데 이런 상병에는 어떤 처치, 어떤 드레싱을 선정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을 어느 정도를 심사 기준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산정 가능한 저곡증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산정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18번째 나와 있는 거 단순 처치, 그다음에 염증성 처치, 그다음에 절개술, 창상봉합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단순 처치와 염증성 처치와 그다음에 피부과 처치, 화상 처치는 어떤 경우에 산정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면 될 것 같고 단순 처치라고 나와 있어요. 자, 단순 처치는 제가 아까 언제 한다 했었죠? 찰과상이 있었을 때, 웅덩이 하고 넘어졌을 때, 자, 그러면 이때 산정할 수 있는 거는 단순 처치구나. 자, 그러면 이 단순 처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독을 한다라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했었죠. 자, 이런 단순 처치 소독의 종류는 우리가 시행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혹은 우리 원장님께서 시행을 할 거고, 자, 또 단순 처치를 하는 경우는 언제 있을까요? 운동회 때 넘어졌을 때뿐만 아니라 수술하고 나서 우리가 봉합한 부위를 소독을 해주세요라고 이런 얘기를 보통 뭐 TV든 아니면 내가 직접 경험을 했던 그 부위의 감염을 어떤 줄이기 위해서 항상 소독을 하고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병원에서 안내를 받았던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경우에도 역시 드레싱, 즉 소독을 하는 경우에도 단순 처치라는 수가를 산정할 수 있겠다 정도까지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 내가 넘어졌는데 오른쪽 팔도 다쳤고, 그다음에 오른쪽 무릎도 다쳤어요. 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 똑같이 찰과상이 일어나서 병원에 내원을 하게 됐고 우리 환자분은 이 두 부위를 드레싱을 시행을 했다라고 보면 자, 원장님이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누구 씨, 누가 내원을 했는데 이 부위가 오른쪽 팔이랑 오른쪽 무릎을 다쳐서 두 부위를 드레싱을 했거든요. 이 경우는 단순히 그냥 하나만 산정을 해야 되나요? 뭐 두 개를 산정할 수가 없나요? 라고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질문을 하게 된다면 이 단순 처치 수가의 명칭 자체가 일일당 수가거든요. 정맥내 일시주사. 이거는 일일당이었어. 하루에 10번 주사를 맞아도 한 번밖에 산정할 수 없는 거를 일일당 수가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원장님도 일일당 수가에 대한 개념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은 이거를 부위를 10부위를 시행을 해도 한 번밖에 안 돼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 거죠. 두 부위를 시행했는데 두 부위 산정할 수가 진짜 없나라고 만약에 질문을 하게 되면은 단순 처치는 수가에 대한 부분은 일일당 수가라고 만들어졌지만 세부적인 심사 기준이 더 만들어졌구나 정도까지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세부적인 심사 기준 즉 급여 기준이 어떻게 있냐면 넘어지거나 다쳤을 때 혹은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을 때 단순히 한 부위만 피부에 손상을 입는 케이스는 많지는 않아서 여러 개의 범위의 단순 처치를 시행을 했을 때 우리 병원에서는 드레싱을 이렇게 많이 하고 거즈, 포비돈, 빨간약, 그다음에 과산화수소, 붕대 등등을 처방을 하는데 이 수가 자체는 그만큼의 비용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나는 단순 처치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세부 기준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여러 병원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급여 기준이 만들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심사평가원에서 그냥 급여 기준을 만들진 않는구나. 현장에 있는 어떤 목소리를 듣고 우리 심사평가원에서 세부 심사 기준이 만들어지는구나 정도까지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순 처치를 총 7개의 부위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그 7개의 부위를 두부, 복부, 그 다음에 배부. 자, 배부라고 하면은 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양쪽 팔, 그 다음에 양쪽 다리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총 7개의 부위로 구분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오른팔, 왼팔, 오른다리, 왼다리에 대한 모든 곳들을 소독을 시행을 했다. 그러면 일일당 수까지만 단순 처치는 총 4개를 산정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오른팔에 상처가 2개 생겨서 오른팔에 단순 처치를 2개를 시행했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면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동일 부위에 2개 이상의 드레싱을 시행을 해도 이거는 1개밖에 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단순히 부위로 구분을 하는구나. 각각의 부위에서 각각 드레싱을 시행했을 때 단순 처치를 각각 산정할 수 있구나 정도까지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른다리에 무릎과 허벅지 부위를 드레싱을 했다라고 해도 이거는 한 번밖에 산정을 할 수 없구나. 단 오른다리와 왼다리 각각
하나를 시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오케이. 그러면 곱하기 단순 처치를 2개 산정할 수 있겠다 정도까지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단순 처치를 시행할 때 제가 여기 지금 보이는 빨간 약, 포비돈, 아니면 과산화수소, 아니면 거즈, 아니면 탄력 분대 등을 보통 처치를 하고 나서 시행을 해주는데, 자, 이런 여기에 소모되어 있는 어떤 치료 재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별도 산정이 가능하다, 안 하다? 안 하다. 자, 그 이유는 뭐다? 우리가 청구의 일반 원칙에서 얘기했던 거 있죠? 상대가치 점수, 즉, 이 수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장비비, 치료 재료비, 인건비, 그 다음에 업무 난이도, 위험도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통해서 수가가 만들어졌구나.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 수가가 만들어질 때는 거즈는 별도 산정할 수 없어. 탈지면도 별도 산정할 수가 없어. 자, 그 다음에 붕대도 별도 산정할 수 없어. 그 다음 거기에 쓰이는 소독약도 별도 산정할 수가 없어. 우리 단순 처치에 대한 수가만 산정해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단순 처치를 시행을 하고 여기에 소모되는 치료 재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약제에 대한 것들은 별도 산정할 수 없겠다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심사평가원에서는 어떤 급여 기준을 만들었다? 자, 급여 기준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우리 심사평가원과 우리 병원과의 소통의 창구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줄단위 특정 내역 또는 명세서 특정 내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특정 내역에다가 프리텍스트로 메모를 해줘야지만 심사평가원에서도 왜 단순 처치는 1일당 수가임에도 불구하고 왜 곱하기 4개, 4개가 총 들어왔는지 아니면 총 5개가 들어왔는지에 대한 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위를 실제로 드레싱을 했는지에 대해서 줄단위 특정 내역 JX999 또는 MX999에다가 명시를 해줘야지만 삭감이 되지 않겠다 정도까지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염증성 처치라고 나와 있어요. 자, 똑같이 단순 처치랑 염증성 처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드레싱을 하는 거는 동일하다고 있었는데 여기에 소모되는 거즈, 반창고, 그다음에 탈지면, 붕대 등은 다 동일하고 소독약도 동일한데 언제는 염증성 처치를 산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언제는 단순 처치를 산정해야 되지? 이 지금 수가 명칭 자체만으로도 염증성 처치, 이 우리 피부에 손상이 있었는데 염증 반응, 즉 피부의 감염 증상 때문에 삼출액이 발생했다. 그 삼출액이라고 하면은 우리 진물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죠. 끈적끈적한 물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감염 증상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 감염 증상이 있는 부위에 처치를 시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염증성 처치를 산정을 하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염증성 처치,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동회를 하다가 넘어져도 진물이 발생했던 것 같은데 라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한번 의심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의심을 하고 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내원했을 때 단순 처치와 염증성 처치에 대한 수가의 비용은 누가 더 클까요? 염증성 처치가 비용 자체는 훨씬 더 커요. 상대가치 점수가 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위험도 혹은 업무량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단순 처치랑 염증성 처치랑 비교를 했을 때 염증 반응에 있는 게 훨씬 더 업무의 난이도가 높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처치에 대한 구분도 해주고 처치에 대한 구분이 있었기 때문에 수가가 나뉘었구나 정도까지 여러분들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대상자가 내원을 했을 때 염증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처음에는 의심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술을 하고 나서 봉합한 부위에 감염 증상으로 인해서 염증성 처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감염 증상이 없었을 때는 단순 처치를 산정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산정을 할 때 초진으로 내원을 했다. 그 다음에 또 다음에 재진으로 2번째 내원을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은 처음과 그 다음에 2번째 내원했을 때는 보통은 염증성 처치를 많이 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3번째, 4번째 내원을 하게 됐을 때는 단순 처치를 보통 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가 되게 애매모호하거든요. 그 경계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 애매모호한 부분들을 우리는 조금 더 잘 챙겨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염증성 처치가 연속 4번 이런 식으로 처방하게 되면은 명확하게 염증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진료기록부를 요청을 해서 어떻게 삭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 명확하게 염증이 있다. 그 명확하게 염증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심한 욕창 부위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명확하게 염증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염증성 처치로 처방을 해도 될 것 같지만 그냥 애매모호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처음 2번은 염증성 처치로 처방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단순 처치로 만약에 처방을 하게 되면은 우리 처음 2번은 그래도 높은
높은 수가를 받을 수 있겠다 정도까지 여러분들은 챙기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단순 처치 같은 경우에는 T140이라는 상세부병의 표재성 손상이라는 상병 코드가 있거든요. 이 상병 코딩을 하고 가면은 모든 것들은 다 인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염증성 처치 같은 경우에는 국소 감염이라는 상병 코딩이 하나 들어가 줘야지만 인정할 수 있겠다. 아니면 무슨 염이라고 끝나는 상병명이 들어가 주면 좋겠다. 연 조직의 염증이라고 하는 어떤 상병명이 들어가면 염증성 처치를 또 산정할 수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료기록부를 보고 이분이 어떤 증상으로 내원했는지 보고 원장님께 처음 두 번은 염증성 처치로 오더 내주시고 그 다음에는 단순 처치로 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명확하게 감염 증상이 있어서 그 감염 증상으로 인해서 삼출액이 계속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염증성 처치를 산정을 계속 꾸준히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심한 욕창 부위에 어떤 드레싱을 시행한다고 하면은 염증성 처치를 그대로 처방을 내주셔도 됩니다라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염증성 처치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순 처치와 동일하게 7개의 부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염증성 처치도 한 부위를 시행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부위를 처치를 시행할 수 있으니 두부, 그 다음에 복부, 배부, 그 다음에 오른팔, 왼팔, 오른다리, 왼다리 총 7개의 범위로 구분할 수 있구나. 이 7개의 범위지만 한 개의 범위에서 2가지 이상의 처치를 시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처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번밖에 산정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서 소모되는 어떤 치료와 약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별도로 산정할 수 없겠다 정도까지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한번 읽어보시고 단순 처치랑 염증성 처치에 대해서 한번 더 상기하고 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